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쟁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한 16,000번 정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다 그래요. 그 나라의 그 정권을 좀 왕정 같은 왕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제도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사회 풍습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한마디로 세상을 많이 바꿔버리죠, 전쟁이.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다. 유명한 군사평론가 클라우제비치의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행사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전쟁. 우리가 만들어낸 유형과 무형의 자산이 총동원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인류는 이 전쟁을 거듭하면서 현재의 사회 그리고 과학 문명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민주정치가 시작되는 데 있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는 민주주의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류가 민주주의를 시작하기 전 정치의 역사는 전쟁과 맞물려 돌아갔다. 폭력으로 점철된 정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쿠데타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가 없다. 쿠데타의 정의를 찾아보면 지배계급 내의 일부 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리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 동일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이다. 프랑스 언어에서 유래된 쿠데타는 처음부터 나쁜 뜻이 아니었다. 1694년에 쓰인 프랑스 학술원 사전에서는 쿠데타는 국가의 이익에 유용한 돌발 조치라고 돼 있다. 1786년 판에서는 그것 외에 사람들은 큰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쿠데타라고 부른다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쿠데타는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이렇게 한 대 치는 거, 이걸 꾸라 그러죠. 꾸, 불어로. 꾸데타 그러면 나라에 한 방 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쿠데타는 예를 들면 그 왕정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패하거나 타락했을 때 주로 군대의 힘을 동원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리터리 꾸라 그래요. 혁명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었는데 해는 방식을 몰래 했거든요. 몰래. 두 번째, 무력을 동반하다 보니까 전부 누군가를 죽여야죠. 반대하는 세력을.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불법적인 나폴레옹의 쿠데타가 민중에게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뭘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라고 불리는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제1통령으로 집권하게 된 당시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우리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30%나 되는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98%나 되는 이런 일반 농노, 농민, 시민 계급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해서 혁명이 일어났듯이.
당시 정당 교체가 자주 일어나 정치판은 엉망이었고 민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시기는 정치적 암흑기인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시기라고도 불릴 정도였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시민들은 왕정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었는데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이상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실은 달랐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전부 왕정 국가를 하잖아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등. 그 혁명이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왕정이 무너지니까 전부 프랑스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프랑스를 공격한 거예요. 이때 이제 그 프랑스 남부의 뚫롱항이라는 자그마한 항에 나폴레옹이 포병인데 나폴레옹 포병 대위가 모든 전투마다 이기게 되거든, 전쟁마다. 근데 이집트 원정을 가게 됐을 때 나폴레옹이 굉장히 공경에 처하거든요. 그때 이제 프랑스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막 그냥 내전 같은 그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나폴레옹이 그걸 진압하면서 나폴레옹이 결국으로 이제 쿠데타를 하게 되면서 혼자 30살의 나이에 그냥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까지 하면서 약 18년 동안 나폴레옹 시대를 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레옹이 이렇게 무력에 의해서 자기 군대에 의해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짐이 곧 국가라고 불리던 전제 군주 국가에서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점차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절대 군주 시대를 마감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정립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 주권에 입각하여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혁명과 쿠데타, 즉 전쟁의 반복을 통해서 일어났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시민들이 주권을 찾기 위한, 즉 민주주의를 향하기 위한 가정이 시작됐는데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도 그중 하나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제임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가톨릭 신자와 청교도를 억압했다. 뒤를 이은 찰스 1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회의 승인도 없이 세금을 징수하고 선박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리고 1628년 의회는 권리청원서를 왕에게 보낸다. 의회의 허락 없이 왕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 근데 영국에는 당시 찰스 1세 이렇게 왕정을 수구하려는 왕당파들이 있었고요. 이 의회가 왕을 견제해서 의회의 허락을 받고 모든 걸 해야 된다. 오늘날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그 기초가 되거든요. 이런 그 의회파들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영국 역사에서는 이걸 청교도 혁명을 다른 말로 잉글랜드 내전이라 그래요. 이 한 크게 3차례에 걸쳐 일어나는데 결국 그 올리버 크롬웰 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철기군을 이끌고 있는 크롬웰 경이 결국은 이기죠. 그래서 찰스 1세도 처형이 되고 찰스 2세는 프랑스 루이 14세에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처형이 돼가지고 청교도들이 승리를 함으로써 입헌 군주제, 왕도 이제는 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해외에 전쟁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도 그렇고 국민으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려도 의회의 허락을 받는 그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는 이게 이제 청교도 혁명이에요.
하지만 크로멜 역시 강압적인 정치를 펼치면서 민중들에게 신뢰를 잃어갔고 영국의 민주주의 시작이자 영국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결국 의회는 억압적인 왕권에서 민중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다. 왕은 존재하나 의회가 만든 법에 의해 통치하고 의회가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헌 군주제다. 근대 입헌주의의 모국으로 알려진 영국의 민주주의는 군주와 귀족 간의 대립을 겪으며 대헌장을 통해 자유보장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 후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하는 내각 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총리를 맡고 정치는 총리와 총리가 만든 정부가 담당하는 정치의 형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영국 정치의 전통이 세워진 것이다. 그 명예혁명은 피를 안 흘리고 명예롭게 혁명을 했다. 그래서 명예혁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권리선언, 권리장전이라서 국민의 그 우리 백성의 자유, 평등 이런 기본권, 참정권 같은 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허락을 받고 전쟁을 벌인다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든지 오늘날 그 이제 참 민주주의의 헌법이 되는 기초 이걸 좀 만드는 권리장전을 그다음부터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그 민주주의 정치 역사에서 대단한 의의를 갖는 그런 명예혁명이죠. 유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이다. 유럽국의 식민지 중 하나였던 미국은 독립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게 된다.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국민주권의 원리 등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 독립선언서는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워싱턴을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1776년 7월 4일에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투쟁과 숙청의 역사를 거쳐 쟁취한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절대 군주제에 입각한 구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공화제에 막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공화국 건설을 위한 최고의 합의문이 헌법이며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과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왜 민주주의 하면 미국을 꼽나 하면은 미국은 처음부터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프랑스나 이런 데서 오는 계몽사상, 루소의 자유사상 이런 걸 받아들여서 그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 헌법을 많이 기초했는데 프랑스 대사로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부터 그 프랑스 주민들의 그 인권을 향한 혁명 정신 그런 걸 받아들여서 미국 헌법에 그대로 되뇌었다 그래요.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로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다른 말로 주권 재민 사상이라 그러거든요. 이 주권 재민 사상이 미국의 헌법에서 이제 성문화되죠. 미국은 사실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이라는 헌법이 있고 각 주의 헌법도 있는데
어떤 헌법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가장 확실히 한 헌법이다. 이렇게 미국 헌법을 평가할 수 있죠.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혁명, 다양한 시민혁명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사는 성별, 인종, 그리고 재산,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성인 남녀 누구나 참정권을 보장받는 보통선거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형식적인 참정권 보장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그래서 초고속 압축 역사라 그래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해방 이후 지금 70년 조금 지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사실 격변기도 있었죠. 뭐 4.19, 5.19는 뭐 이제 쿠데타라 그러죠. 5.19 혁명, 5.19 쿠데타, 또 뭐 12.12 사태로 이런 불운도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서부의 역사를 초고속 압축으로 진행해서 민주화도 신장이 됐고 경제 발전도 일으켰죠. 그렇지만 뭐 아직도 이제 뭐 서구 민주주의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아까 영국의 뭐 총교도 혁명,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걸 비춰보면 유럽 나라들은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그 왕과 싸우고 그 지배 세력과 싸우면서 혁명
뭐 이렇게 쿠데타 이런 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좀 굉장히 행운하다고 할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당시 1945년 때는 휴전선, 38선 이북, 지금은 휴전선 이북,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전의 비극까지 치렀는데 거기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고 공산 독재치야. 지금은 뭐 이제 김과 왕조 1인 독재 밑에서 신음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를 통해 사회 정치적인 발전을 이뤘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인류가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로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이라는 도구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정치의 형태가 아닐까.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정치를 연장하면 곧 전쟁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또 전쟁은 정치 판도를 바꿔놓는다. 이런 말이 되고요. 동양에서는 손자 아시죠? 손자병법을 쓴 손자가 가장 유명한데 손자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쟁은 나라의 가장 흥망성쇠와 존망을 저하는 큰 일이기 때문에 전쟁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정치와 전쟁, 전쟁과 정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렇게 같다고 할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향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전쟁. 과거 수많은 전쟁들은 인류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발전, 즉 민주주의를 향해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희생을 통해서 얻어낸 우리의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 과거는 전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면 현대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발전적 민주주의, 그리고 성숙한 정치.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도 피 흘리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